1980년대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하던 물품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에 이 물품을 갑자기 얻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시장에 뛰어들어 국산화에 성공하고 현재는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자랑하는 업체가 있다. EDM 와이어를 생산하는 풍국이다. 초정밀 부품의 금형이나 우주선, 항공기 등에 쓰일 특수 부품에 대한 금형. 이런 금형을 가공하려면 가공 도구 또한 정밀하고 정확해야 한다. EDM 와이어가 바로 그 역할을 해준다. 머리카락처럼 얇지만 강한 선. 그런 EDM 와이어는 어떻게 강철을 뚫고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오차까지 잡아내는 걸까? 25년 동안 오직 EDM 와이어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온 풍국. 외길을 걸어온 풍국의 창조 경제는 무엇이었을까? 휴대폰, 반도체, 가전 등 세계 전자시장을 호령하는 한국. 그러나 정작 완제품을 구성하는 부품과 소재 분야에서는 기술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풍국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십 년을 한 부품에만 매달려왔다. 그 결과 EDM 와이어 하나로 세계 시장을 활보하는 최강자가 됐다. 대체 풍국이 만들고 있는 EDM 와이어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전도체를 전선이라고 한다. 풍국에서 제조하는 제품 또한 전선이다. 하지만 보기에는 평범한 강선처럼 보여도 실상은 재료부터 그 쓰임새까지 완전히 다르다. EDM 와이어는 방전 가공에 있어서 초정밀 가공을 가능케 하는 전극선을 말합니다. 이 전극선의 소재로는 구리와 아연을 합금한 황동을 사용하고 있고요. 우선 와이어에 흐르는 전류량부터 일반 전선과 다르다. TV 전선 같은 일반 전선에서 1제곱m당 3A 이하의 전류가 흐른다면 EDM 와이어는 그 70배 정도인 200A의 전류가 흐른다. 이 정도면 전선 자체로 전극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일반 전선의 경우 전기를 전달하는 게 주요 역할이지만 EDM 와이어의 목적은 전기적 특성을 이용해 가공 작업을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작업을 방전 가공이라 부른다. 방전 가공이란 인위적으로 방전 현상이 발생하도록 설정된 환경에서 동이나 황동과 같은 전도율이 높은 금속 재료를 극세선 형태의 전극으로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열 처리한 금속 또는 초경 합금 등의 난삭 재료를 정밀 가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전의 개념부터 짚어보자. 방전은 절연성을 띠고 있는 물질, 예를 들어 공기, 물, 기름 등에서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번개가 일종의 방전 현상이다. 우리 주변엔 휴대폰이나 자동차, MP3 등 생활 필수품처럼 돼버린 아이템이 수없이 많다. 그런 제품들은 무수한 부품을 필요로 하고 그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 가공이 방전 가공인 것이다. 특히 방전 가공은 재료의 강도와 상관없이 입체적이고 복잡한 형상의 가공이 가능하고 피가공물의 표면을 0.1에서 0.2 마이크로미터까지 가공할 수 있다. 게다가 가공된 표면이 쉽게 변질되지 않는 등 다른 가공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점이 많다. 한때 방전 가공은 정밀 가공이 필요한 제조업에서도 틈새 시장 정도로 인식됐다. 하지만 지금 그 위세가 달라졌다. 명실공히 초정밀 가공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은 것. IT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최첨단 전자부품의 개발에 있어서는 초정밀 금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제조산업에서 최신의 가공 기술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복잡한 첨단 금형을 만들 때 방전 가공을 쓰는 것일까? 그 설비만 봐서는 짐작하기 어렵지만 사실 방전 가공은 엄청난 정밀성을 지닌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첨단 부품 금형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순간적인 방전 현상을 이용해
금속이나 초경합금처럼 자르기 어려운 재료를 가공하는 것이 방전 가공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체 방전 가공은 얼마나 정교한 작업일까? 방전 가공은 어떤 정밀도가 미크론 단위까지도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상이라 하더라도 그 가공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짜고 방전을 일으키는 펄스 조건을 맞추게 되면 그 조건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정밀도를 저희가 조정하면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0.1 마이크로미터, 즉 1000분의 1mm의 초정밀 가공까지 가능하다는 방전 가공. 과연 전기로 정밀 가공한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 그 공정을 직접 살펴보자. 이것은 방전 가공이 이루어지는 설비다. 먼저 설비 한쪽엔 방전 가공으로 가공시킬 금속 덩어리를 세팅시킨다. 이번엔 와이어를 설비에 연결시킨다. EDM 와이어다. 기계를 작동시키자 액체가 차오른다. 와이어와 금속으로 된 피가공물 두 가지 모두 이 액체 속에 잠기게 됐다. 이 액체는 무엇일까? 전극선과 공작물 사이에 이온수가 채워진 상태에서 충분한 전압이 공급되면 방전 불꽃이 발생을 합니다. 이온수는 피가공물과 전극선을 냉각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가공 잔해물의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도 하여서 최근에는 침전식 가공 방법이 많이 보급되어서 사용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붉은 액체는 방전 가공을 용이하도록 돕는 가공액이었다. 가공액 속에 있는 EDM 와이어와 피가공물. 잠시 후 피가공물이 와이어로 방전 가공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할지 주목해보자. 전압이 공급됐다. 와이어와 피가공물 사이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방전 가공이 시작된 것. 방전 가공이 일어나는 모습을 간략하게 표현해봤다. 와이어가 피가공물 쪽으로 2 마이크로미터 간격까지 가까이 갔을 때 방전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반복 횟수가 일초에 무려 수십만 번이나 된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다. 높은 전류가 흐르는 와이어가 피가공물 가까이 다가간 그 순간이 방전 가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바로 이때 수천도의 고온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온도 때문에 피가공물이 녹게 된다. 그러니까 금형은 잘라지는 형태가 아닌 녹여지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물의 온도는 무려 3000도. 방전을 일으켜 피가공물을 녹이는 온도는 그보다 훨씬 높은 5000도에 이른다. 제 아무리 강철이라도 버틸 재간이 없다. 전기적 특성으로 열을 내고 그 열로 금형을 만든 결과 둥근 원기둥 형태였던 금속이 이렇게 변했다. 방전 가공은 실제로는 훨씬 더 정교한 금형을 제작하는 데 쓰인다. 직접 접촉하지 않고 수지나 금속을 잘라낸다는 것은 웬만큼 정확하지 않아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런 방전 가공의 중심에 서 있는 EDM 와이어는 얼마나 치밀하게 만들어지는 걸까? 방전 가공의 핵심 재료인 EDM 와이어. 하지만 EDM 와이어가 한국에서 정착한 지는 불과 25년에 불과하다. 흥국의 나이와도 일치하는 숫자다. 흥국이 EDM 와이어의 첫 국산화를 이뤘다는 얘기가 된다. 원래 방전 가공은 러시아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고 스위스에서 상용화되다 보니까 이제 서유럽 중심 독일, 프랑스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 이런 국가 위주로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리고 이쪽 국가에 위치한 이런 업체들이 그동안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 20년, 15년간 계속 지속적인 연구와 그리고 영업을 통해서 지금은 세계 유수의 업체, 독일에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업체에
한 90% 정도까지는 90이라고 하긴 좀 너무 과하지만 한 80에서 90 정도까지는 추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EDM 와이어는 1980년대까지 정밀 공업의 메카로 알려져 있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물품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일본을 향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갑자기 물량이 뚝 끊기게 됐고 관련 업계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풍국의 이동초 회장만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한 것. 그러니까 그 와이어선을 이제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우리는 쓰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을 국산화 시켜야 되겠다는 이제 집념이 너무 강한 거죠.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이제 근성이고, 애국가를 부르다 보면 사절인가 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하는. 그때 저희는 오직 그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그런 그 근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수입하던 거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것도 나라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내가 할 일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걸 개발을 하게 된 거죠. 20년이 넘는 세월. 오직 EDM 와이어 하나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다는 이동초 회장. 중소기업은 각자 맡고 있는 한 분야에서 세계 1등을 할 때까지 달려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 결과 지금은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라는 큰 성과를 안게 됐다. 내수와 수출 비중이 50대 50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흥국. 현재 수출국만 60개국이 넘는다. 특히 일본의 제품을 수출하던 첫날은 아직도 모두에게 잊지 못할 시간으로 남아있다. 그동안 전량 수입하던 상황을 생각할 때 역수출을 이뤄냈다는 건 그만큼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얘기고 또 자신들의 노력이 인정받는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풍국이 자체 개발한 EDM 와이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직경 9mm의 황동봉. 풍국의 와이어를 만들 기초 재료다. 황동은 어떤 성질을 가진 소재일까? 구리와 아연 합금을 황동이라고 합니다. 황동의 성질은 높은 인장 강도와 연신율이 높아 방전 가공에 용이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장 강도가 높고 아연이라고 하는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만 전개 전도율이 높아 방전 가공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생산한 이 황동봉을 가늘고 길게 늘리는 것이 풍국의 주된 업무다. 간단해 보여도 간단치 않은 작업이라는 걸 그 생산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황동봉을 장비에 투입시키기 위해 준비 중인 모습. 이 장비는 신선 작업을 하는 데 쓰인다. 선을 느리다는 의미의 신선. 9mm였던 황동봉을 직경 0.9mm짜리 황동선으로 만드는 과정이 1차 신선 장비에서 이뤄진다. 여러 단계의 다이스의 선을 통과시켜 점차적으로 가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보다 10분의 1 굵기로 작아진 선을 중선이라 부른다. 중선은 그대로 방전 가공용 와이어로 쓰이기도 하고 또 한 번의 신선을 거쳐 더 얇아지기도 한다. 그 과정 역시 또 다른 신선 장비에서 진행된다. 이번엔 직경 0.3에서 0.1mm의 보다 얇은 선, 즉 3선이 생산되는 것이다. 1cm에 가까웠던 선은 몇 번의 신선 과정을 거치면서 머리카락만큼 얇은 와이어로 탄생했다. 이 모든 과정은 개별적으로 끊겨서 진행되지 않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이뤄진다. 그야말로 EDM 와이어를 줄줄 뽑아내고 있는 것. 월 평균 생산량만 해도 약 400톤에 육박한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풍국의 방전 가공용 와이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걸까? 저희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특히 인정받는 부분은 품질의 일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바이어들은 consistency라는 단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느 제품은 품질이 현저하게 좋았다. 어느 제품은
또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면은 그 사용하는 그런 고객들마저도 큰 혼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품질, 어느 조건에서도 바이어가 풍국 와이어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다 하는 그런 믿음과 일정함, 꾸준함이 우리 풍국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EDM 와이어는 황동과 아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도성을 띠는 물질로 구성된 것. 이런 와이어는 초정밀 가공 작업에 쓰이는 만큼 전류 흐름이 반드시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이 또한 핵심 기술이다. 안정적 전류 흐름을 위해선 순도 높은 재료를 사용해야 할 뿐 아니라 동과 아연의 절묘한 배합, 또한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표면 관리 기술이 관건이다. 와이어의 표면은 방전 가공의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와이어는 약 7에서 9파이 굵기의 선을 여러 개의 다이스를 통과시켜 연차적으로 가늘게 하여 방전 가공기에서 사용하는 0.25mm 굵기로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표면은 내부와는 달리 다이스의 마찰로 인해 불안정한 조직을 갖게 됩니다. 이 불안정한 표면이 방전할 때 주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표면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청결한 와이어로 가공해야 가공면의 품질이 좋고 가공 속도도 빨라집니다. 와이어의 품질은 곧 가공의 정확도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와이어 방전 가공의 속도는 전류가 클수록 빨라지는데 전류가 빨라지려면 역시 와이어 자체의 품질이 안정돼야 하는 것이다. 와이어가 끊어지는 것도 재료의 순도가 떨어지거나 그에 따라 전기 전도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체 기술로 세계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풍국. 하지만 처음부터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건 아니었다. 후발주자로 업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해외 시장 공략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다. 한국 제품은 무조건 일본 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편견이 퍼져있던 시기였다. 이동초 회장은 맨땅에 헤딩하는 것으로 시장을 돌파했다. 앉아서 고객을 기다리지 않고 두 발로 직접 찾아다녔는데 그중 중소기업으로선 제3시장과도 같은 인도와 중동 지역도 지도 한 장만 들고 바이어를 찾아다녔다. 그렇게 어렵게 확보한 바이어들에게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각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친해지고 그것을 고스란히 연구 개발에 적용시킬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는데 무엇보다 풍국이 지향해온 1국가 1바이어 체제는 고객의 신뢰를 얻는 데 큰 바탕이 됐다고. 나무를 심으면은 그 나무가 자라서 이제 하나의 숲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숲을 이루기까지는 심은 나무를 잘 가꾸어서 그 나무를 키가 크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국가에 한 바이어한테씩만 EDM 풍국이라는 걸 심어야 되겠다. 여러 군데 심으면은 잘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 1국가에 나무 한 뿌리 심는다고 생각하고 나무 가꾸듯이 바이어를 그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풍국의 고객이 되면 절대 그 담당자를 바꾸지 않게 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런 1국가 1바이어 체제가 가능했던 건 장기 근속연자의 공이 컸다. 한 번 입사하면 웬만해선 퇴사하지 않는 것이 풍국의 풍토. 당연히 오랜 기간 한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재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으로선 보기 드문 일이다. 직원들은 회사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던 것일까? 저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에 군 제대 후에 보름 만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저희 회사는 연매출 20억 원의 소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나와 같이 회사가 성장하고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 특성상 여러 분야의 일을 경험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장기 근속하게 되었고 지금은 어떤 분야의 일에서도 잘 헤쳐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국엔 장기 근속연자들 말고도 특별한 직원들이 또 있다. 직원의 20%는 장애우. 오랫동안 지켜오고 있는 채용 기준이다. 그들에겐 그들만이 가진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고 그렇다면 함께 일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서로 눈빛만 봐도 통한다는 직원들.
수화 통역사가 한 달에 2번 회사를 방문해 미처 소통하지 못한 내용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 달이 가정의 달이잖아. 여기 풍국이라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두 군데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합하면 15년 정도가 됩니다. 네, 그 회사에서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너무 많아서 답답한 경우가 많았고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받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를 입사하고 나서 5년 정도가 지금 다 돼가는데요. 너무 많은 배려와 따뜻한 대해주시고 또 직원 선후배 관계도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 노무현 친구분들도 5분 정도를 추천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입사해서 같이 근무 중이고요. 특히 공장장님은 저희 이제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을 자주 봐서요.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풍국의 직원들에게 풍국은 어떤 회사냐고 물으면 하나같이 똑같은 대답을 한다. 가족 같은 회사라는 것. 10여 년 전 인천 공장에서 지금의 세종시로 옮겨올 때도 이사를 하면서까지 직장을 따라왔던 것. 회사와 직원들이 그만큼 끈끈하다는 방증은 아닐까. 25년간 EDM 와이어 하나만 보고 외길 인생을 걸어온 풍국. 그들의 뚝심 있는 신념이 회사와 직원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 세계 시장 점유율 3위. 어쩌면 그것은 예고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바른 길을 가고 바른 마음을 가질 적에는 우리가 정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러한 그 사운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결과가 오늘의 저희 회사를 지탱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풍국의 창조 경제는 올바른 길을 통해 얻은 올바른 품질이다.